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이것을 확인해야 처음 잠자리를 허락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를 이미 훨씬 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유독 여자 앞에만 다가서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중년 남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속궁합 한번 맞춰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 여자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굴뚝 같다는 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은 지속적인 마음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애태우며 살아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리드해야 이 여자가 나와 처음 잠자리를 하게 되는지, 나의 무엇을 보고 허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이제껏 내가 이걸 몰라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했었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자들이 왜 줄 듯 말 듯 하다가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여자가 나와 처음 사랑을 나눌 생각을 갖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천명을 넘어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돈이면 다 되고 대부분 돈이면 그것도 쉽게 허락한다고들 말합니다. 항상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말이 여자는 잘생기면 다 되고 대부분 잘생기면 쉽게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돈이 별로 없고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유독 여자와 잘 되는 남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얼굴을 제외한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나에게 처음 사랑을 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남자의 외모는 세월의 흐름 속에 대부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보다가 한때 잘 나갔었던 연예인의 몰라보게 흘러내린 얼굴을 보고 아차 싶기도 하지만 세월이라는 시간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정말 평등하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가 되었다고 해서 여자들이 남자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년의 여자도 남자의 얼굴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따지기보다는 그 나이대의 동년배에 비해 좀 더 어려 보이는 얼굴에 비중을 둡니다. 속칭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일종의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레한 행색에 잘생긴 남자보다는 깔끔하게 가꾸어진 헤어나 옷차림 함께 다닐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스타일링이 된 남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전 자신만의 아우라를 가진 향수는 반드시 세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면에서 남자는 무조건 이 정도는 해주어야 여자가 먼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초면에 상대에게 전해지는 나의 스타일링은 반드시 초두 효과라는 심리적 어드밴티지를 얻게 됩니다. 초두 효과의 대표적인 장면을 예를 들면 영화 관상의 수양대군 등장신을 들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나 걸음걸이에서 지배력 있는 이미지가 강력히 부각되고 관객이 수양대군을 첫 대면했을 때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면 관객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 애쓰거나 동정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첫 등장에서 추레한 모습에 어수룩한 행보를 보였다면 이후의 잔혹하고 비열한 행동은 더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1차적인 외적 어필이 되지 않으면 여자는 먼저 선을 긋고 대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의 내면적 성향이나 매력을 어필하기가 힘들거나 아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처음 잠자리를 허락할 땐 반드시 남자의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자신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잘생기고 돈 많으면 끝이라는 말을 풀어 해석해보면 육안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외모와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이미 쉽게 증명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경쟁력 없는 남자들이 특히나 이 두 가지에 매몰되어 항상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라는 것은 돈과 얼굴이 가장 접근성이 쉽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얼굴이 안 되면 무조건 단 한 가지라도 여자가 보았을 때 가치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또래보다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이든지 전체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든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균형 있는 바디라인이든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단 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를 보았을 때 자신보다 가치가 높다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면 최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반듯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여유 있는 행동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상위 레벨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초면에 아무리 여자가 이쁘더라도 거기에 취해 내 감정을 몰입하거나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길 가다 우연히 산책 나온 강아지를 만났을 때 산책 나왔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한없이 여유 있는 미소로 대화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약자인 반려동물에 대해 배려할 줄 알고 반가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서도 여자는 이 남자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여유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조급함 없는 여유 있는 남자의 행동에서 서서히 이 남자를 가치가 높은 상남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대부분 여자에게 올인했음에도 호구 취급받게 되는 이유는 매번 여자 앞에서 너무 반했다는 듯 흔해 빠진 칭찬을 남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여자들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잠자리 기준이 오롯이 여자의 외모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오롯이 남자의 가치에 기준을 둡니다. 결국 남자가 소개팅하러 나간 자리에 못생긴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은 여자가 볼 때 가치가 낮은 남자와 하루 종일 소개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못생긴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없듯이 여자는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와 절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반드시 끌림을 갖게 되는 본질은 남자의 여유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어떤 여자와 선을 본다고 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가 처음부터 부산스럽게 말하거나 물컵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며 남자와 대화를 할 때 빵이 뚫어지듯 쳐다보며 말하면 과연 여자에게 끌림이 느껴질까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단아한 모습으로 느릿하게 남자를 바라보며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남자는 확실히 이성적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나보다 여유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긴장하거나 다급한 상태에 처했을 때 통상적인 흥분 없이 차분하게 여유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상대보다 여유 있어 보이는 그 바이브에서 무언의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 여자에게 여유가 없는 남자가 있고 돈이 없는데도 상대방 여자에게 되게 여유 있게 대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돈이 많은 나한테 여유 없어 보이는 남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만 나를 여유 있게 대하는 그 남자에게 이상하게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끌림이 있는 게 100%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의 여유 있는 아이덴티티를 항상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팅이 실패하는 이유. 여자가 알려주는 여자의 진실. 헌팅 당한 그녀들의 속마음. 헌팅은 왜 실패하는 것일까? 요즘에는 여성의 마음을 분석해 헌팅의 기술을 연마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개의 헌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이 드나드는 사이트에 헌팅 당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곤 한다. 그녀들의 고민은 대개 다음과 같다. 그녀들의 고민에 댓글을 달아두는 여자들도 대개는 이렇게 답변해주곤 한다. 사실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시간을 청할 때 여자들의 머릿속엔 여자가지 생각이 오고 간다. 이 남자 뭐야? 순 바람둥이 잡놈 아냐? 하며 경계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알고 보면 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은근한 즐거운 말이다. 하지만 일단 헌팅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갖는 가장 큰 마음은 경계이다. 길에서 보이는 것은 겉모습이 다일 텐데 그것만으로도 여자에게 다가가 일종의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남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물론 남자의 개인차와 헌팅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어느 정도 남자의 성격, 성향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 몽미. 여자들은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넬 때, 즉 헌팅하는 남자에 대해 이런 인상을 갖기 쉽다. 여자의 겉모습이 다인 사람. 데이트 상대를 만날 때 여자의 내면, 성격, 배경보다는 외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는 남자들에게 몸서리친다. 세상에 자기보다 예쁜 여자는 널렸기 때문에 언제든 더 예쁜 여자를 찾아 한눈을 팔거나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외적인 면보다 그 여자만이 갖고 있는 내면적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에게 끌린다. 여자가 외모만 밝히는 남자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자는 다 외모만 밝히나요? 제가 연애하면서 본 남자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절대로 외모만 보거나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하고 연애나 이런 걸 좋아하면 주위에 몇몇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이쁘기만 하면 좋아하고 단세포들이라고. 그리고 여자가 똑똑하면 싫어한다고. 저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본 남자들은 안 그랬어요. 외모가 이쁘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여자들처럼 우리도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 따뜻하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랑 가치관이나 뭐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듯이 남자들도 그렇던데요. 여자분은 남자들이 외모만 밝히는 단순한 짐승은 아니다는 명제를 사실로 믿고 싶어 한다. 그래, 남자가 대개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말자. 여자를 밝히는 바람둥이.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을 어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럼에도 길거리에서 헌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를 사귀고 싶은 욕구가 강렬한 사람, 즉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기 쉽다. 여자들은 헌팅하는 남자에게 이 사람 또 어디서도 수없이 이러고 다녔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 헌팅으로 시작된 관계는 기본적인 불신이 뿌리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픽업 아티스트로 성공하려면 이런 생각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여자들은 느낀다. 헌팅 기술이 내게 안 먹히면 다른 여자에게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헌팅하는 남자를 경계하는 것이다.
아무리 순진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남자의 본명, 나이, 직업, 배경과 같은 정보들을 남자의 말만 듣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자에게 정체불명으로 다가오는 남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소개팅이나 중매로 만나도 진상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오다 가다 만난 남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나? 헌팅하는 남자에 대해 여자가 얼마나 경계하는지는 아래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겠다. 지하철에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헌팅해서 분위기 좋았다는 그는 자신의 뒷조사를 하는 그녀에게 무척 화가 나 여성들의 공감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자들의 공감은커녕 구박만 들었다. 여자가 헌팅 따위를 하는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사실 상대 여자는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고 만나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이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한 것이다. 여자의 입장에선 바보 아니고서야 당연한 과정이다. 내 뒷조사한 헌팅녀 정말 찾아가서 깽판 치고 싶네요.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귀엽고 띵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참을 따라가 결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서로 문자와 통화를 하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날 그 여성분은 자신의 졸업한 제자 21살 대학생과 약속이 있다며 괜찮으면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한테서 중간중간 문자가 오더군요. 헌팅녀 부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혹시 누구 아세요? 마이너스 제가 공공기관에 있거든요. 헌팅탐아 저는 그분 몰라요. 전 산하의 공기업에 있어요. 헌팅녀 같이 있는 제자가 선생님 회사랑 같은 전공인데 관심이 있대요. 정확히 어디예요? 마이너스 여기서 이미 느낌 오더군요. 이 여자 지금 나 뒷조사하는구나. 여튼 볼일 보고 늦게 도착하니 제자분이 이것저것 묻더군요. 이전에 방송일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예요? 뭐 했어요? 어디 있어요? 검색해보니 없네요. 등등.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계속해서 신문하듯 캐묻는 것도 그렇고 고작 21살 먹은 기집애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묻는다는 게 이 글 쓰는 지금도 화가 납니다. 어찌되었든 헌팅으로 사랑에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여성의 입장에선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필터링해야 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헌팅은 애초부터 여성을 경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곧 성공하는 헌팅의 기술은 그 첫 번째가 그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겠지. 그 경계를 허무는 방법? 그건 다음에 공개 키읔키읔. 대부분 남자분들은 기다리던 잠자리를 하는 순간이 되면 급한 마음에 별다른 확인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단 10초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잠자리를 시작하시면 정말로 몇 개월 또는 평생 동안 후회하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사랑을 나누실 꼭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현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거사를 치르기 전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빨간 반점이에요. 빨간 반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매독 때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성격의 특징이 바로 빨간 반점인 것인데요. 팔이나 등에 나타나는 빨간 반점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중요 부위에 빨간 반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중요 부위 근처에 궤양이나 상처가 있고 빨간 반점이 보인다면 절대로 관계를 멈추셔야 해요. 그리고 매독뿐만 아니라 헤르페스 바이러스 또한 궤양의 증상을 보이는 성병인데요.
헤르페스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잠복해 있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바로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요 부위에 물집이 생겨서 이게 터지면 궤양의 흔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헤르페스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피임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얽힐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상처가 있을 때 관계가 이루어지면 감염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사진처럼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관계는 절대적으로 멈춰주셔야 이때를 못 참고 진도를 나가시면 정말 큰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거사를 치르기 전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발효 냄새입니다. 관계 전에 혹시라도 생선 비린내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질염을 앓고 있을 거예요. 질염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감기처럼 앓는다고 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급한 마음에 관계를 진행하시면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당연히 남자분들도 후각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실 텐데요. 특히 씻고 왔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상황이 심각한 경우이니 관계는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남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냄새가 손가락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은 치약으로도 씻어보고 비누칠을 해서 손을 여러 번 씻더라도 냄새가 남아서 엄청나게 괴롭다고 말씀하시죠. 이럴 때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초랑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손을 씻어보세요. 식초는 자연적인 탈취제로 작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서 손을 문지르시고 2분 정도 이후에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레몬즙이나 오렌지 껍질을 이용해서 손을 문지르고 물로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레몬에 있는 시트러스의 산성 성분이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손 소독제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어주는 방법이에요. 방금 알려드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일반 비누나 치약으로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거사를 치르기 전 3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속옷이에요. 성병에 걸려 고생하신 남자분들은 상대방의 속옷을 꼭 필수로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속옷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자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분비물의 자국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독이라든지 헤르페스의 경우에는 궤양이나 수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상처가 난 피부에서 나오는 진물들이 꼭 속옷에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이것만 잘 확인하시고 피해 주셔도 성병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속옷은 어느 타이밍에 확인하셔야 할까요? 아무리 급하셔도 관계 전에는 꼭 샤워를 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내 위생도 챙길 수 있고 상대방이 샤워를 하러 갔을 때 옷 정리를 해주면서 빠르게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 속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거나 냄새로 구별해 주셔야 해요. 가장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계 전에 전 2단계에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눈치껏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도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드신다면 거두절미하고 꼭 피임용품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여자에게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시나요? 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뇨기과에 가볼 생각인데 서로 같이 받아볼래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여성분께서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돌려서 말해주는구나 생각하고 병원에 가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관계 회의 꼭 해야 하는 행동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변을 보는 것인데요.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으시면 방광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 감염을 조금이라도 예방하실 수 있어요. 요도를 통해서 균이 감염되기 때문에 소변을 보면서 요도를 씻어내는 효과를 주는데요. 이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꼭 좋은 습관이에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여도가 짧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이동하여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소변을 봐야 해요. 관계 후 15분 안에는 꼭 소변 보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렇다면 난 소변이 마렵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단단하게 500ml 정도의 생수를 감기 후에 드셔주시면 10분 안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신호가 오실 거예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물을 마셔주면 남자분들이 고생하시는 요로 결석 또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드려요. 하버드 대학의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요도를 통한 감염을 48%나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관계 중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마셔주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꼭 물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꼭 빨간 반점이나 수포를 확인할까, 두 번째는 비린내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할 것, 세 번째는 속옷에 피나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꼭 잘 기억하셔서 꼭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 나누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은 솜사탕의 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에게 섹스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이라는 주례사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세계적으로 부부들이 한번 결혼을 해서 함께 늙어가고 죽음으로 헤어질 때까지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만 간다. 이러한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미국, 스웨덴을 이어 세 번째로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도 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으면 평균 2번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단순한 인생을 살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 이유를 물으면 정년기가 되어서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은 부모에게 착한 며느리가 되어줄 것 같아서,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서, 내조를 잘할 것 같아서 등이다. 즉 사랑의 대상이 아닌 역할로서의 대상을 선택했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백년해로를 못하는 이유가 애초부터 강력한 끌림의 파트너가 아니라서, 혹은 성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매력의 소유자와 결혼한 게 아니어서인지도 모른다. 파경을 부르는 이유. 커플이 파경에 이르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초창기에는 매력적이었더라도 살다 보면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끌림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경험의 부족,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힘겨루기로 가정의 평화를 이어가는 미숙한 협상 능력이 오래도록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로라 베직은 이혼에 대해 비교 문화적으로 분석한 진화 인류학자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커플이 파경에 이르는 데는 배우자의 간통과 불임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다음이 성관계 거부, 배우자의 잔인함과 무시, 학대라고 한다. 인간이 생물이고 생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식, 종족 보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배우자의 간통과 불임이 파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무척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보다는 아내의 간통이 파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또 남편이 불임일 때보다 아내가 불임일 때 이혼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을 보면
어느 사안에서나 생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이중잣대의 기준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파경에 이르는 그 다음 원인으로 제시된 섹스 거부는 특히 아내의 섹스 거부는 배우자를 갈아치우는 아주 주요한 방법이라 말한다. 남편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고 성적으로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변하는 것, 남편이 자기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 등이 주로 여자에 의해 일어나는 거부 방법이다. 아내의 섹스 거부 외 이렇게 아내에게 섹스를 번번이 거부당하다 보면 대개의 남편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하겠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아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바깥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게 얼마나 쉬운가. 그래서 남편들에게 섹스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외도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전문가들은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아내들로서도 할 말이 없진 않다. 특히 여자의 성에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성을 즐길 정도로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고 성감 개발 등 감각을 개발해 섹스를 좋아할 만하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제 섹스를 통해 자신의 성감을 개발하고 자신의 호불호를 깨달아가는 일조차 우리 사회 여자들에게는 꽤 무리한 일이다.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의 성심리상 여자들은 낯선 파트너보다 익숙한 파트너와의 섹스에서 오르가슴을 포함한 성적 만족을 더 많이 느낀다. 또 여자는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섹스를 거부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남자들이 좀 안다면 아내와의 원활한 정서적 관계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파트너를 사랑한다면 섹스할 때마다 아프다 하더라도 그 아픔조차 감수하고 파트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게 여자다. 여자가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심지어 거부할 때는 파트너와의 관계, 특히 정서적인 관계 맺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훨씬 많다. 즉 파트너가 밉거나 원망스럽거나 싫어진 경우다. 또 새로운 사랑이 생겼을 때도 그렇다. 그래서 애인이 생긴 아내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새로 차지한 사람이 생긴 경우가 아니고 남편을 갈아치울 생각까지는 아니었어도 어느새 냉담해진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보는 아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 남편과의 섹스가 싫어졌는지, 자신이 성적으로 냉담하고 무관심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갈등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다. 여자는 대화가 없어지면 둘 사이에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둘 사이에 섹스가 없어지고 그것을 거부당할 때 사랑이 없어졌다고 느낀다. 남자에게 섹스는 사랑의 목표나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섹스가 바로 사랑이다. 남자에게 사랑과 섹스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섹스를 빼앗는 것은 아내에게 사랑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결국 이별을 부르는 전주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